한상극단의 오페라 유령의 공연이 예정되어 있는 오페라 극장 저택. 전직 무대 연출가이며 저택의 주인인 크로사와는 오페라 극장의 새 출발과 맞춰 공연을 기획했고, 얼마 전 벌어진 살인사건을 해결한 김전일과 미유키를 초대했죠. 夏だもん。 연극부 미유키는 선망하던 스타들의 무대를 볼 수 있는 것만으로 벌써부터 기대에 차 있는데, やっぱ帰るよ。 그리고 쓸 데는 없지만 경찰인 켄모치도 섬으로 초대받았네요. 섬으로 가기 위해 대기 중인 요트엔 연극 단원인 타키자와와 미도리카와가 무거운 짐을 옮기는 중이고, 노조의 주치인 료코까지 태운 크루즈는 섬으로 출발합니다. なんだ。彼らしいお出迎え。あれが劇場です。 노조 코잡으로 극단 내 가장 핫한 배우로 저택의 주인인 크로사와의 딸 미카의 옛 연인이었으나 돈과 명예를 얻기 위해 그녀를 버린 후 극단 이사장의 딸인 세이코와 약혼했죠. 잘생긴 외모와 뛰어난 연기력으로 주연 자리를 꿰차고 있지만 아나무인의 잦은 급발진으로 그를 좋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코잡으로의 약혼자이자 극단 이사장의 딸 세이코,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미카와 사귀고 있는 노조를 빼앗는 데 성공했죠. 극단 뮤즈 카나이 리오, 죽은 미카와는 친구 사이로 그녀의 젊음을 질투하는 세이코에도 주눅들지 않고 극단에 남아있습니다. 미도리카와 유키오, 극단의 막내로 노조의 심부름을 도맡아하고 있죠. 타키샤와 아츠시, 개슴츠레한 눈이 변태스럽지만 팔리지 않는 희곡도 쓰는 나름 작가, 언제 어디서든 비디오를 촬영하며 그걸 모으는 치비를 갖고 있습니다. 今の芝居は何よ。 이번 연출을 맡은 쿠로사와 카즈마, 돈과 명성 때문에 자신의 딸 미카를 버린 코자브로를 증오하고 있죠. 바다가 보이는 오두막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마쿠베, 섬의 주인 쿠로사와와 오랜 인연으로 죽은 미카의 초상화를 그리며 연극 무대 디자인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ご苦労様、マクベさん。 무대엔 거대한 샹들리에가 걸려있고 새 창사를 대신할 그물도 걸려있죠. 本当鉄格子だ。 그날 저녁 미유키의 접시에서 쪽지가 발견되고 何か書いてある。カルロッタは舞台で死んだ。カルロッタ役は誰が？新庄寺聖子さん。 사람들은 서둘러 극장으로 향하는데 これはきっと聖子の悪ふざけだ。 세이코의 장난이라 생각한 사람들은 식당으로 돌아가고 크로사와는 만약을 위해 문을 잠궈두죠. 밤이 되면 폭풍은 거세지고 どうも。 모인 사람들은 카드 게임을 시작하는데 あの音はガラスだ。戦は鍵だ。黒沢先生に聖子が。 다시 들어간 공연장에 세이코가 샹들리에에 깔려 사망해 있고 ってことだ。 켄모치는 사에키에게 검시를 부탁하죠. 살인이 발생하면 차분해지는 김전일, 間もなく検視の結果が出ます。 쪽지를 둘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로크로, どうして僕が。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극장은 출입구가 모두 잠겨있는 밀실 상태. これは完全な密室殺人だ。 노조는 자신에게 버림받고 자살한 딸 미카 때문에 자신을 증오하고 있는 크로사와를 범인으로 지목합니다. 또한 극장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점과 샹들리에가 떨어질 때 함께 있지 않는 점을 의심하죠. 道場さんめちゃくちゃですよ。 세이코의 사인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 샹들리에는 사망 후에 떨어졌으며 사망 추정 시간은 오후 6시에서 7시. 7시 반 이후에 공연장 무대 위에 시체를 올리고 9시에 샹들리에를 떨어뜨렸죠. 理事長に電話した方が良くないですかね。 전화는 불통, 배에 설치된 무전기도 부셔져 있는 상태, 크루저의 엔진도 고장나 일행은 섬에 발이 묶이게 됩니다. こういう時は寝よ。 모두가 잠든 후에 모기 한 마리 때문에 찾아온 미유키. 休み。こっちに来ちゃダメだからね。そっちも。 미유키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전일은 비 내리는 저택을 배회하다 모기 때문에 고생하는 켄모치와 대화하던 중 샹들리에를 떨어뜨린 트릭을 알아내죠. これの匂いだよ。 샹들리에를 고정한 딜에 낚싯줄을 돌돌 감아 고정하고 모기향을 태워 낚싯줄을 녹여 원하는 시간에 떨어뜨렸습니다. でもこのトリック簡単すぎるんだよな。 이 섬에서 소용돌이 모기향을 사용하는 유일한 사람은 화가 마쿠베. 마쿠베가 오후에 사로 받은 모기향은 봉지가 뜯겨져 있고 誰が買ってきたんです？緑川くんが。 크리스틴 역으로 좋은 평가를 받은 미카는 공연 4일째 종연 뒤 공연장에서 목을 매 자살하고, 어릴 적부터 그를 좋아했던 에구치와 그녀의 아버지 크로사와는 노조에게 버림받아 자살한 걸로 알고 있죠. 農場はその後理事長の娘の聖子と婚約したからね。
이 자식 선수였네. 급수탑엔 미도리카와의 시체가 들어있고 미도리카와의 사인 또한 교살. 사망 추정 시간은 1시부터 4시. 喉と胸部に刺し傷死後刺されたと思われる 김전일은 너무 눈에 띄는 살해 방식에 의구심을 품죠. 노조가 습격당하고 창문엔 타키자와의 지갑이 떨어져 있는데 大至急滝沢を探してくれ 그의 방엔 타키자와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유서가 있고 평소 세이코에게 극단에서 쫓겨날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자신의 희곡을 비웃던 노조에게 증오를 품고 있던 타키자와는 두 사람을 살해할 계획을 세웠고 트릭에 쓸 자물쇠 구입을 미도리카와에게 들켜 그를 살해했다 쓰여있죠. 결국 모든 사건을 벌인 타키자와는 목을 맨 목을 묶었던 비닐끈이 미끄러져 풀리며 바닥으로 떨어지고 세워둔 도끼가 후두부를 강타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측됩니다. 滝沢のクソ野郎が俺は勝った 타키자와의 손톱 밑에 발견된 건 마쿠베의 유화물감. 油絵の具だ 전일은 굳이 비닐끈을 사용한 점과 손톱 밑에 유화가 발견된 점, 출혈량이 적었음을 이유로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해 다른 곳에서 살인을 저지르는 옮겨졌을 거라 생각하고 真犯人は別にいるってわけか俺が全ての謎を解いてやるちっちゃんの名にかけて 살해 현장을 찾던 전일은 미카의 초상화에서 긁힌 자국과 피를 발견하지만 누군가에 의해 오페라 극장은 불에 타오릅니다. ユキ逃げるんだ 滝沢の部屋をひっくり返してみたんだがなお前の言ってたものはやっぱりなかったよそうか謎は全て解けた 타키자와의 집에 찾아온 노조. 先生どうしてここにここは滝沢さんのマンションじゃないのか 미유키는 왜 온 거냐? その大切なテープの中身見せてもらおうか 세이코의 시체는 쪽지를 보고 공연장에 들어갔을 때 이미 무대에 놓여져 있었고 두 장의 특수 거울에 가려져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죠. 거울은 미카를 그린 그림과 함께 미도리카와 타키자와가 옮겼으며 모기향을 트릭으로 활용해 모든 사람이 모였을 때 샹들리에를 떨어뜨렸습니다. 샹들리에가 떨어지며 거울도 박살나 거울의 존재를 없애버렸죠. 特殊ガラスの鏡なんだよ 연극의 스토리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든 연속살인 미도리카와를 살해해 저수조에 넣고 타키자와의 유서도 노조가 작성했습니다. どうして俺がここに来ると 독신인 타키자와 키홀더엔 차키는 있었지만 집키가 없어 범인이 찾아올 거라 예상했죠. 大したもんだ 하지만 여전히 알 수 없는 건 테이프의 내용. 来る断る 노조는 자백하는 대신 두 가지 조건을 제안하고 一つ目はこのテープだ誰にも見せたくない今晩東京公演がある 4년 전 호평을 받은 미카를 질투한 세이코는 공연 마지막 밤 환각제를 마시게 공연을 망치게 할 계획이었죠. 세이코는 노조가 보낸 것처럼 환각제를 마시게 하고 환각이 시작된 미카는 몸을 가누지 못하게 되는데 이 장면을 타키자와가 비디오로 찍어 보관해뒀습니다. 환각 상태에서 무대에 오른 미카는 노조와 자신은 장난스러운 관계라는 소문을 떠올리며 괴로워했고 あの時ミカの手を掴んでやれなかった聖子は以前から僕との関係をでっち上げ緑川たちを使って噂を流していたんですお前とはただのお遊びだよ 괴로움을 이기지 못한 그녀는 공연이 끝나자 노조에게 편지를 남긴 채 사라졌죠. 노조는 세이코에게 접근해 진상을 알아내고 あっさりと婚約してくれましたミカは僕の全てでした 공연이 시작되고 타키자와를 때려 죽인 범인이 상당량의 피를 뒤집어서 쓸 거라 예상한 전일은 또 다른 팬텀이 있다 생각하는데 共犯者かどうして農場じゃないと農場さんが襲われたふりをしたとあれは本当に傷口から出た血だったそれじゃそのもう一人のファントムは衣装を変えて出てきたクリスティーヌさんお前だんだんミカに似てきたな君を巻き込むつもりはなかったミカの夢は私たちの夢です
走り続けてゴールしたからいいってもんじゃないよ。そうかもしれないな。お前みたいなやつと一緒に走りたかった。お断りだよ。そりゃそうだな。はじめちゃん泣いてるの？이엔이는 1996년 개봉한 소년탐정 김전일 극장판 일기 오페라 저택 새로운 살인입니다. 감독은 니시오 다이스케. 소년탐정 김전일의 소설판을 원작으로 제작됐으며 TV판보다 4개월 앞서 개봉해 사실상 소년탐정 김전일의 첫 번째 애니메이션 작품입니다. 오페라 극장 살인사건의 연장선상에 있는 에피소드로 오페라 저택의 주인인 쿠로사와 카즈마가 출연합니다. 위 사건을 해결해준 감사의 의미로 저택의 주인인 쿠로사와가 김전일과 미유키를 초대한다는 설정이죠. 극장판에서 세부적인 부분들이 많이 변경되었는데 특히나 미카가 란 이유는 세이코의 사주를 받은 미도리카와 타키자에게 겁탈을 당해서이고, 미카의 편지에서 겁탈당한 장면을 찍은 비디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노조는 비디오의 행방을 알아내기 위해 세이코에게 접근해 그녀와 약혼하고 미도리카와 타키자와 친해지죠. 결국 타키자가 숨겨놨던 비디오를 보게 된 노조는 새 년놈들을 한꺼번에 처리하기 위해 외딴 섬에서 복수극을 준비했습니다. 소설보다는 복수의 동기가 조악하긴 했지만 극장판답게 퀄리티도 좋은 편이며, 특히나 옆 동네에서 푸도 시니치 역을 맡은 야마구치 카페이가 김전일 역을 맡아 나름 재미있게 볼 수 있습니다. 소년탐정 김전일은 1991년부터 연재를 시작해 2023년 30주년 기념작을 출판했을 정도로 인기작인데요. 코단시아 최초의 1억 부를 돌파한 만화이며 코믹스, 애니메이션, 소설, 실사 드라마, 영화, 게임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 발매되었고, 명탐정 코난과 함께 역대급 추리물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알려진 김전일의 이름은 긴다이치 하즈메의 성인 긴다이치를 도금으로 읽은 것인데, 정식 수입된 만화에서 다른 이름과 지명은 일본식으로 바꿨지만 김전일만은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사용해 김전일이 한국인인가 하는 생각이 들게 했습니다. 김전일과 함께 모든 사건 현장을 함께한 나나세 미유키. 김전일과는 유치원부터 친구이며 초중고 모두 같은 반, 영모단정, 학업 성적 우수, 학생회장을 역임하며 김전일과는 다르게 누구나 인정하는 모범생이죠. 애니에서 표현된 것과는 다르게 완벽한 몸매와 최고의 미녀라는 설정입니다. 모든 사건 현장에 김전일과 함께 행동해 미유키가 모든 사건의 배우라는 음모론도 존재합니다. 물론 저는 미유키가 그런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기회가 되면 다른 TV판도 영상을 만들어 볼 계획이니 기대해주세요. 이상 정오비디오였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